자, 얘들아, 동화 거 이제 교과서 이제 쭉 한번 좀 풀어줄 테니까, 좀 복습하는 겸 해서 너희가 좀 잘 따라와 볼 수 있도록 하자. 뭐 너무 기본적인 문제를 좀 풀 거는 좀 아니고, 교과서 쭉 넘겨서, 어떤 게 좀 있을까? 별로 뭐 여기는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으니까 쭉 좀 넘어갈 거고 뒤로 좀 가셔가지고 여기 그 220쪽에 요거 그 생각과 표현은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게. 뭐 앞에 것들은 볼 건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출제된 적이 이제 있는 좀 문제니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 너희가 이제 3만원 이상인 물건을 구매하면 5,000원을 할인해주는 할인권 A, 그럼 20%를 할인해주는 할인권 B, 정가가 X1인 물건을 얘들아 구매하려고 한다. 근데 X가 이제 3만원 이상일 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중복해서 얘들아 한 번씩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면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A 할인 쿠폰을 쓴다는 것은 원래 가격에서 이제 5,000원이 할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네 20%가 할인되니까 우리 20%를 얘들아 이제 깎게 되면 1-100분의 20을 곱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0.8이지. 그래서 원래 가격에다가 얘들아 너희가 이제 0.8이 좀 곱해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 그래서 그 할인권 두 개를 이제 중복을 해가지고 A를 먼저 이제 쓰고 B를 쓸 것인가, 아니면 B를 쓴 다음에 이제 A를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데,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A 할인권은 무조건 얘들아 뭐 3만원짜리를 쓰든 사던, 아니면 100만원짜리를 사던 5,000원만 이제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너희가 이제 그 할인권 B는 20%를 이제 할인을 해주게 되니까 니네 3만원짜리가 얘들아 20% 할인이 되면 6,000원이 할인이 될 텐데, 100만원짜리를 산다라고 치게 되면 뭐 20만원이나 이제 할인을 좀 받게 되는 거잖아. 분명히 좀 차이가, 순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F동 G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X가 G를 만나서 0.8X가 되는데, F를 만나서 이제 5,000원이 빠지게 되는 거. 요게 얘들아 이제 F동 G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X가 F를 만나서 X-5,000인데, 거기다 0.8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 얘들아 0.8은 10분의 8이니까, 거기다가 얘들아 5,000원을 얘들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F동 G고, 이제 G동 F가 되는 거니까, 너희가 봐도 얘들아 똑같이 0.8x에서 5,000원을 빼주는 게 4,000원 빼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 되겠지. 그래서 G 할인권, G니까 얘들아 이제 몇 프로? 20% 할인권을 먼저 쓰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되겠어. 뭐 별거 아닌 것들은 쭉 넘어갈게 얘들아. 그래, 동화는 사실 뭐 여기 앞부분에서 얘들아 풀 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생각과 표현은 너희가 이제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항상 얘들아 Y는 X 위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역함수 배울 때는, 야, 이거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 그래서 fx랑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들아 배우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수정을 했지. 이게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항상 너희가 이제 y는 x 위에만 교점이 존재하게 되지만,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너희가 눈여겨 좀 봐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예를 든 거야. 이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 역함수를 구해도 얘들아 자기 자신이 나오지. 이게 f면 이게 f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f도 y는 마이너스 x인데 인버스도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니까 교점 구하면 얘들아 어떠니?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모든 교점이 얘들아 이제 모든 점이 얘들아 교점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무엇이냐 내가 이제 어떤 것까지 가르쳤냐 하면은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항상 나랑 나의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니 얘들아? 어떻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얘들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너희가 이제 요거는 너희 학교 교과서에 좀 나온 좀 문제니까 그 어디 갔냐 얘들아 우리가 간단하게 얘들아 요거 내가 몇 쪽이냐 요거 697번 있지 얘들아 697번 문제. 그래서 창규 RPM에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 0697 요거 하나 정도는 얘들아 너희가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알겠니 얘들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0697번은. 알겠니 얘들아? 내가 그 잠깐 요거 녹화 끊어가지고 얘들아 0697 정도는 얘들아 너희한테 이제 재생이 되게끔 이제 좀 해놓을 테니까 0697까지는 얘들아 좀 봐놓을 수 있도록 좀 하고 그 0697 아니면 내가 얘들아 이거는 너희한테 하나 여기 그 뭐시니 얘들아 좀 이거 이어서 얘들아 재생되게끔 하나 한 문제 좀 넣어놓을 수 있도록 좀 할 테니까 그거까지는 얘들아 좀 봐놓을 수 있도록 좀 하자 얘들아. 요거는 이걸 어떻게 할까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들아 이 강의를 끊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 내가 니네 이거 재생 목록에다가 요거 지금 얘들아 밑에 연속으로 얘들아 재생되게끔 하나 해놓을 테니까 그거 얘들아 이제 보고 좀 와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자, 실수 집합에서 연속이고 이 말 때문에 너희가 그 고1 친구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너희한테만 풀어주는 거니까. 근데 연속이라는 걸 뭐 선행을 했으면 좋은 거고 안 했더라도 얘들아 연속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너희가 1보다 왼쪽까지 이걸 그리다가 2차 함수로 갈아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 그리다가 2차 함수를 뭐 갈아타게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 연속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지금 등원 없지만 얘가 1, 몇에서 끝나? 1, a 더하기 b라는 점이 물론 뻥 뚫려 있겠지만 이 점에서 끝나지. 어떤 직선이 이렇게 끝나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 점은 1, 몇부터 시작해? 1, c 더하기 2분의 5부터 시작을 하지. 그럼 그 점이 딱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는 연속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얘들아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2분의 5는 어때야 된다? 같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너희한테 뭐 엄밀한 연속의 정의를 내가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연속이니까 연속인데 끊어졌으면 그게 더 웃기잖아. 한국말이 연속인데 그치? 컨티뉴어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 정도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관계식 하나 내가 좀 잡아놨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얘들아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단 fx가 무슨 함수일 때 얘들아 fx가 증가 함수일 때 뭐 정확한 수학 용어는 단조 증가 함수야. 단조 증가 함수. 단조 증가라는 건 뭐냐 하면 주어진 정의형 내에서 언제나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가 단조 증가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증가 함수일 때 이제 y는 x랑 교점을 구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풀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너희가 딱 여기까지만 만약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그럼 너희는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그럼 너희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1,1이랑 2,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풀겠지. y는 x 위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풀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보자 얘들아 이 부분은. 자 얘들아 이 함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면 위쪽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 나와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아래쪽 2차에다가 1,1과 2,2를 넣어줘야 되는 거 맞니? 아래쪽에 1,1 넣어주면 c 더하기 2분의 5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니까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지, 그지?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몇 콤마 몇도 지나야 돼? 2 콤마 2도 지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2 콤마 2 넣어주면 4C 더하기 5가 몇 나와야 돼? 2 나오니까 C값이 몇이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서 망했지. 그리고 자기 눈을 의심하지. 내가 잘못 보였나? 근데 망했지. 이해돼? 그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너희가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 망한단 말이야.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뇌 정지 상태가 되지. 그리고 어차피 이게 29번 문제니까 다음번 문제 30번이란 말이야. 그리고 패스를 하고 그 시험을 끝낼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분명히 내가 함수 fx가 감소할 경우에는 나랑 나의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가 아닌 곳에 존재할 수 있다. 어디가 아닌 곳에. y는 x가 아닌 곳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니네 백신고 시험지 있지. 백신고 시험지에서 객관식명 마지막이었나 얘들아? 뭐 19번이었나? 뭐 그 문제. 내가 프로그램 갖다 그려준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너희가 정확하게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노리고 내면 우리 맞춰버리면 되는 거거든.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때? 그냥 좀 이렇게 풀 수도 있었겠다 싶지. 수많은 고3 친구들이 여기서 망했을 수도 있겠다. 분명히 그런 느낌 있지, 그치? 자,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망했네. 지금 이렇게 풀면 망했네. 그럼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 이 fx는 분명히 y는 x가 아닌 교점을 가질 거야.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을 가질 거야. 그렇다는 건 fx가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얘는 망했으니까 지우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겠니? 잘 봐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에 y는 x를 좀 이쁘게 그려볼 거고 y는 x를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자, 내가 얘들아 fx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 얘들아 fx 그래프를 자, 감소하는 fx 그래프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뭐 이런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좀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얘들아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니?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역함수 그래프는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선대칭을 안 하고 돌렸구나. 여기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좀 바꿔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돌렸다라고 치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좀 그어주게 되면 지금 얘들아 어떠니? 파란색이 y는 x에 대칭 좀 된 것처럼 보이니? 파란색 함수가 얘들아 뭐에 대해 대칭된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함수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얘들아 파란색 함수가 fx면 초록색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인버스 x가 되는 거고 너희가 보다시피 얘들아 분명히 y는 x 위에도 교점이 있지만 그게 아닌 점 PQ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P랑 Q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너희가 어떤 것까지 알아줬으면 좋겠냐 하면 자 봐봐. 이 P랑 Q는 얘들아 무조건 기울기가 뭐야 이거 P랑 Q는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있을 수밖에 없어. 대칭이 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가 아닌 곳에 존재를 하면 지금처럼 존재해야 되거든? 그럼 너희가 지금 기하학적으로 봐도 P랑 Q가 누구에 대해 대칭이니? P랑 Q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기지.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나랑 나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가 아닌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근데 y는 x가 아닌 곳에 있는 그 교점 P랑 Q는 누구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얘들아 요 점이 a, b가 되면 요 점은 내가 b,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항상 얘들아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은 한 쌍으로 존재한다 이 소리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홀수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몇 개 존재하는 거야? 짝수개가 존재하겠지. 왜냐면 이거의 대칭점이 이거니까 대칭점을 하나의 짝꿍을 이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한 쌍씩 존재한다라고 너희가 봐주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내용은 너희가 아예 이제부터 경험치로 알고 있자. 이 내용 자체는. 잘 봐봐. 이거 잘 따라와야 되더라.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더라. 지금 졸상황이 아닐 텐데. 자, 그러면 봐보자, 얘들아, 이 부분. 너희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전에 이 모든 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는 걸 봤잖아. 그러면 너희는 선택을 해야 돼.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럼 셋 중에 봐봐.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는데 어차피 y는 x 바깥에 있는 점은 한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너희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거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y는 x 위에 있었는데 나머지 점이 얘들아 쌍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1,2랑 2,1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무조건 x좌표는 마이너스 1, 2가 다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y는 x 위에 있는 거. 다시 니네. 내가 지금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y는 x 바깥에 한 쌍으로 존재해야 돼. 있을 거면. 있단 소리잖아. 얘들아. 아까 다 y는 x 위에 있다고 했을 때 모순 생겼으니까.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y는 x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애들은 한 쌍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y는 x의 대칭 형태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의 점 중에 1,1이 y는 x 위에 있었다면 나머지 점들은 이렇게 되겠지. 2,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겠어? 만약에 y는 x 위의 교점이 2,2였다면 마이너스 1,1과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니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너희한테 내가 아까 말한 거 이 그래프 뭐 하겠구나? 감소하는 그래프겠구나.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니네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잖아. 첫 번째 케이스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2, 2,1 망했지. 벌써 감소하지 않지. 증가하나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계산해볼 것도 없이 탈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얘는 가능해. 2번은 가능해. 세 번째 거더라.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근데 2,2니까 이건 감소하다 증가하지. 이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세 개의 케이스 중에 몇 번만 답이 되겠구나? 2번만 답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fx가 지나는 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개였던 거야. 그래서 1,1을 밑에다 넣어주면 c 더하기 얘들아 2분의 5가 몇 나와야 돼? c 더하기 2분의 5가 1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이너스 1,2는 위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 나와줘야 되는 거야? 2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2, 마이너스 2 넣어봐. 4c에다가 너희가 5 더한 게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자, 어때? 이걸로 풀어도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이걸로 풀어도 c값은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아까처럼 무슨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c값은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3. 자, c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a 더하기 b는 1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a, b 잘.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a, b, c를 이렇게 구해줘야 되니까 이건 준비가 돼 있으면 확실히 맞을 수가 있겠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고 난이도로 하나 나왔을 때 너희가 맞춰줘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니까 아마 무리함수, 가무수함수로 나오겠지. 알겠어?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순 없어 얘들아. 알았니? 그래서 요거 너네 경험치에 좀 넣어두고. 자, 그럼 좀 전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니네가 이제 요거 생각과 표현에 관련된 내용 조금 이제 어려운 강의긴 한데 하나 내가 이제 너희한테 해준 게 있어. 그래서 그 강의는 좀 봤다 라고 가정하고 내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뒤로 좀 가셔가지고 어떤 거를 좀 한번 해볼까 얘들아. 8번은 한번 좀 봐볼게 얘들아. 8번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볼만한 것들은 다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우리가 좀 다 좀 봤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얘들아 생각이 좀 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에다가 이제 H를 합성한 게 이제 G를 만족한다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표현은
자, 얘들아, F에다가 이제 H를 합성한 게 이게 GX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H를 얘들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HX 더하기 2가 이게 GX가 된다. 그럼 이거 2 넘어가면 4니까, HX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써줄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니네 F동 H가 이제 G랑 똑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F 인버스를 좀 합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없어지게 되지. 항등함수로. 그래서 너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F인데 F 인버스 구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니까 역함수도 얘들아 자기 자신과 똑같지, 그지? 맞니? 이게 F 인버스가 되지. X, Y 자리 바꿔도. 물론 역함수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전부.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나랑 나의 역함수가 얘들아 똑같다. 그러니까 F는 F 인버스랑 똑같다 라는 거 너희가 바로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럼 F 인버스도 F니까 너희가 G를 맞니 얘들아? G를 F 인버스 또는 F에다가 얘들아 합성을 해 버리게 돼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어떤 얘들아 똑같은 결과를 얻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8번 이 정도로 내가 이제 좀 풀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거 보여야죠 얘들아. G랑 F랑 합성해서 얘들아 뭐가 나왔으니까 항등함수가 나왔으니까 G는 뭐겠구나 얘들아? G는 F의 역함수가 됐겠구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G는 F의 얘들아 역함수가 됐겠구나. 그래서 F가 이렇게 되니까 G는 역함수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2x가 y 더하기 6이니까 어떤 얘들아?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도 좀 보시고, 참고적으로 너희가 어떤 것도 알았으면 좋겠냐 하면은 어떤 직선이 얘들아 나랑 나의 역함수, 그러니까 나랑 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항상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가 역수가 되거든. 이거 괜찮겠니? y는 ax 더하기 b 역함수 한번 좀 구해볼까? 그럼 너희가 ay가 x-b가 돼서 a분의 1x 되는 거 보이지? 직선을 역함수 구하면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어떻게 좀 풀기도 하냐면은 역함수 구해야 되니까 f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gx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f가 얘들아 0,3 지나니까 얘는 얘들아 3,0 지나줘야 되는 거 맞아. 3,0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6. 이런 것도 너희가 소소하게 좀 알아둘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이랑 뭐 11번 정도는 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밑에 12번 한번 좀 봐볼게. x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일 때 fx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된다. a가 음수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얘들아 항상 같아줘야 될 것이고, a가 음수니까 fx가 직선이 감소하는 직선인데 마이너스 2부터 얘들아 4까지 잘랐을 때, 자 얘들아 이런 거 너희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얘들아 뭐라고 준 거야? 공역도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로 준 건데 요거 자체가 얘들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치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점이 얘들아 마이너스 2,4일 수밖에 없고 요 점이 4, 마이너스 2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요 괜찮니 얘들아? 직선이 지금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볼 수가 있지. 그래서 f-2는 4가 되고 얘들아 f에다가 4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뭐 a, b 연립하는 거 정도는 너희가 얘들아 알아서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실력 키우기는 뭐 쉬운 문제도 좀 다 풀어주긴 할 건데 13번 좀 보시게 되면은 fg가 있어서, 자 이거는 우리 역함수 하면
자리 이제 바꾸는 것까지 너희가 기억을 좀 해줘야지 돼. G동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의 동에 G 인버스가 돼서 앞에 F가 있고 뒤에도 F가 있고, 그럼 F랑 F 인버스는 항등함수로 얘들아 없어지게 돼서, 자 F2는 여기다 2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니까 G 인버스 마이너스 4를 구하여라. 자 A가 답인 거야. A 값 구하여라. 자, 역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4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GA가 마이너스 4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게 더 이제 좀 편할 것이고, 그럼 GA가 마이너스 4니까 A 값은 1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얘들아 몇 나와? 1. 이렇게 13번 좀 마무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도 얘들아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많이 좀 봤던 내용인 것 같아. F에다가 2분의 3-x를 넣었을 때 3x-6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답만 맞추려고 보면 F 인버스 0 모르니까 A라고 놓으면 FA가 0인 거 찾는 거잖아. FA가 0인 거. 이거 괜찮아. F에 A 넣어서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얘가 0 나오려면 X에다가 몇 넣어줘야 되는 거야? 2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왼쪽에 X에다가도 2 넣어주면 우리는 F 2분의 1이 0인 거 알 수 있으니까 A가 2분의 1이니까 답도 얘들아 2분의 1이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구하는 게 이 답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2분의 3-x 얘들아 이거 t로 치환해가지고 이게 ft가 3x-6이구나. 그럼 3-x가 2t니까 x는 3-2t가 돼서 너희가 이제 x 자리에 3-2t 이거 넣어주는 거 우리가 많이 연습을 좀 했었지.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3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fx가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구나. 뭐 f를 구하는 것도 너희가 이제 이 문제의 답과 이제 관계없이 맞니 얘들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14번은 좀 넘어갈 것이고, 9,000원을 유로로 얘들아 환전을 했다. 근데 폴란드에 도착을 했는데, 폴란드는 몰라 뭐 유로화를 안 쓰나? 폴란드는 유로 국가가 아니지 얘들아. 그래서 안 쓰지 얘들아. 그래서 주어티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돼서 유로를 다시 얘들아 주어티로 얘들아 환전을 하였다. 그래서 1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얘들아 1,200원인데 1유로가 4지워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냥 뭐 물음에 한번 답해보자. X유로로 X1을 X유로로 얘들아 환전하면 Y유로를 주어티로 환전하면 Z주어티가 된다라고 할 때 X랑 얘들아 Z의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에 씩 가도 괜찮지만 얘들아 봐봐. 그 1200원이 1유로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가 X1이면 몇 유로일까? 비례식 가는 게 제일 괜찮아, 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X가 1200이니까 Y는 1200분의 1의 X가 되겠구나. 맞니 얘들아? X랑 Y의 관계식은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고, 1유로가 4지워티니까 Y유로면 Z주어티가 되겠지. 그래서 4Y가 Z가 지금 되는 것이고, 그 Y는 얘들아 4분의 1의 Z가 되겠지. 4분의 1의 Z. 근데 X랑 Z의 얘들아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아니 Y가 1200분의 1 X인데 Y가 4분의 1 Z가 되는 거니까 1200분의 1 X가 4분의 1 Z가 돼서 Z는 어떤 얘들아 4 곱해주면 300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X와 Z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너희가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9,000원을 유로로 환전을 하고 GWT로 환전을 했으니까 X가 이제 원화잖아. 그래서 X에다가 너희가 이제 90,000원이었구나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300 GWT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별로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얘들아. 뭐 요 정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야 이거 뭐 이거 월드컵 하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 월드컵이 나왔네. 뭐 별로 근데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얘들아. 뭐 아무튼 그래서 뭐 함수는 뭐 그러게, 얘들아. 여기 니네 교과서가, 얘들아, 함수는 뭐 별로 이게 되게 볼 건 많이 없겠다. 뭐 정발고가 뭐 학교 프린트가 어렵지 뭐 교과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함수는 뭐 요 정도로, 얘들아, 짧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 자, 이제 두산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거 좀 봐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 우리가 내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리식, 다항식 이런 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야, 유리식, 우리 2분의 1 같은 거를 유리수라고 하잖아. 근데 3 같은 것은 너희가 이제 뭐 자연수, 정수라고 하지만 얘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유리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인 거고, 얘는 뭐 3은, 얘들아, 뭐 1분의 3이든 2분의 6이든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무엇이냐, 얘들아, 정수 혹은 자연수라고 하지만 유리수라고 하는 것처럼 니네 있잖아. 유리식,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은, 다음 중 다항식은 아닌 유리식인 것은, 뭐 이런 거를 너희가 이제 문제에서, 얘들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그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거, A, B가 다항식이고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야, 이거는 내신 전에 반드시 한번 좀 외워둘 수 있도록 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맞냐, 얘들아? B가 상수항이 아닌 거, 얘들아. B가 상수항이 아닐 때 우리가, 얘들아,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B가 상수가 아닌, 그러니까 니네 지금 이런 거는 1분의 x 빼기 3이니까 B가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B가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얘들아, B가 상수항이 아닌 어떤, 얘들아, 다항식 꼴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빨간색으로, 얘들아, 동그라미 친 거 보이니, 얘들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고, 전부 다, 얘들아, 뭐라고는 하는 거야? 유리식이라고는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유리식인 것을 찾아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인 것을 찾아라, 그렇게, 얘들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가 이제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 너희가, 얘들아, 유리식에서 소소하게 내신에서는 유리식의 계산꼴이, 얘들아,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유리식 계산 쪽에서는 너희가 이제 그 무엇이냐, 얘들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뭐 부분분수, 뭐 번분수, 뭐 대분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좀 배웠던 것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1학년 2학기 강의 목록에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얘들아, 유리식 계산 내용 설명이라고, 얘들아, 떠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은 너희가 조금 이제 좀 모자르다면 요 정도는 너희가 좀 복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부터 내가 교과서에 있는 그 계산을 좀 할 건데, 요 계산하는 게, 얘들아, 조금 이제 힘들다면 반드시 너희가 아까 그 강의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내가 뒤에도 한번 대단원 있는데 한번 가볼게. 뭐 니네들 학교, 얘들아, 거기 보시냐, 얘들아, 그 두산 거에서는 그래도 막 유리수식의, 얘들아, 계산에 대해서 빡센 것들이 나오진 않아서 한 뭐 부분분수 정도만 너희가 알고 뭐 가주면 크게, 얘들아,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이, 얘들아, 좀 적으니까, 그래도 너희는 이제 유리식 계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좀 적은 학교가 아닐까, 그렇게, 얘들아, 생각이 좀 드네.
뭐 부분분수 정도만 알자 얘들아. 아까 내가 해준 거에서 그 강의에서 얘들아 부분분수 정도만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유리함수는 아까 전에 얘들아 유리식에다가 이제 는 y 붙인 게 얘들아 유리함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이건 다항함수기도 아니고 지금 동그라미 친 건 다항함수이지만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유리함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 얘들아 내가 진하게 얘들아 하는 것들은 다항함수라고 할 수는 없고 유리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반드시 너희가 이제 유리식이든 유리함수든 정의역에서 분모가 얘들아 0 되는 건 배제가 되겠지 얘들아. 자, 얘는 다항함수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될 텐데, 얘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얘들아 될 거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얘들아, 그러니까 fx는 사실상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 어떨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약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fx는 1인데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gx는 그냥 1이니까 f랑 g가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지. g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f는 얘들아 정의역에서 2가 빠져줘야 되니까 모든 실수라고 얘들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는 너희가 이제 잘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는 너희가 좀 알 거라고 얘들아 믿고, 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뭐 풀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얘들아 생각은 들고, 뭐 문제 치는 교과서니까 얘들아 하나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지금 나와 있는 그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이 얘들아 이렇게 된다는 걸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중학교 때 이제 배워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과학하는 건 아니니까. 자, 얘들아 형광펜 내가 친 관계식이 얘들아 성립을 한다. 그랬을 때 얘들아 이제 전체 저항의 크기 fx를 구하여라. R1에다가는 x 넣어주시고 R2에다가는 1 넣어주세요. 뭐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되지.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할 수 있도록 좀 할 것이고, 뭐 점근선이랑 이런 건 너희가 다 알 거라고 믿고, 무리함수 바로 넘어갈 건데, 자, 무리함수 쪽에서도 얘들아 너희가 유리식 말했을 때와 비슷하게 너희가 무엇이냐, 루트, 근호가 루트지. 근호가 있는 포함된 식 중에서 근호 안에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너희가 이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걸 우리가 이제 무리식이라고 한다. 맞니? 그러니까 다음 중 뭐 무리식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근호 안에 문자가 얘들아 포함된 녀석들 중에서 너희가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너희가 유리식은 분모가 0 되는 걸 정의역에서 제외해 줘야지 되는 것처럼, 무리식은 항상 얘들아 루트 안에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는 걸 너희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얘들아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는 무리식 계산에 대한 빡센 거는 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함수 측면에만 너희가 이제 그 입각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될 건데, 뭐 무리함수 그리는 거 정도는 너희가 다 알 거니까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별로 내가 이제 봐줄 내용은 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좀 봐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뒤로 넘겨서 이제 확인학습 문제 좀 봤을 때 그 2번에 대해서 너희한테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으려면, 자 이거랑 얘들아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으려면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얘들아 뭐가 같아야 된다? K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만약에 얘들아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 K의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다. 이런 게 너희한테 내가 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이게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었지 얘들아. 이렇게 놓으면 K값이 1인 건데, 이렇게 놓으면 K값은 우리가 몇으로 보기로 했어?
2분의 1로 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얘들아 겹쳐질 수 있다는 건 분모의 얘들아 x의 개수가 이제 몇으로 만족했을 때 1x일 때 분자를 우리가 k로 놓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랑 분자가 1이네.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네. 이렇게 너희가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내가 이제 유리함수 가리킬 때 내용이었어. 뭐 간단하게 좀 넘어갈 것이고 뒤로 좀 가셔서 뭐 점근선 뭐 따지는 거 이런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교과서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얘들아 여기는 많이 좀 풀 거는 좀 없네. 일단은 뭐 5번 같은 거 봐보면 뭐 점근선이 얘들아 x는 마이너스 a랑 1분의 4니까 얘들아 y는 4가 점근선인 건 우리가 암산되잖아. a가 3이고 b가 4인 거 알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은 너희가 이제 x-5분의 x-5에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하기 7이 있어서 자 이런 건 그림 대충 그려도 되지. y는 2가 얘들아 점근선이 되고 그럼 얘는 이제 x-5분의 7 플러스 2니까 분명히 1, 3, 4분면처럼 그려지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얘들아 4까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는 건 5보다 다 작은 쪽에 있는 거니까 4 넣어야 최소고 마이너스 2 넣어야 최대가 될 것이다. 뭐 최대 최소값 너희가 잘 구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가 어때 얘들아? 대각선 방향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꿉니다. 맞니? 그럼 얘가 이제 gx가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1 넣어주세요. 그 정도 이제 알아주면 될 것이고 점근선이 5니까 얘들아 a는 마이너스 5 y는 3이니까 얘들아 b가 3인 거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어느 점 지나니? 2,0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k값 뭐 구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a가 양인지 음인지가 얘들아 나오지가 않았어. a가 0만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소소하게 이제 그래프를 좀 너희가 이제 그려주실 때 내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주실 때 a가 양수일 때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고 a가 음수라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가 됐든 간에 얘들아 치역은 몇 이상이야? 0 이상인 게 맞으니까 기역은 좀 맞을 것이고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사실상 이 마이너스가 x 거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지. 조심해야지. 니은은 틀렸고 a가 음수일 때는 너희가 이제 원점 지나고 2, 4분면에 있다.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 뭐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9번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대칭이동이 아니라 평행이동만 해서 얘들아 겹쳐질 수 있는 걸 너희가 찾아주게 되는 거니까 니네가 이제 니은 같은 거가 사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빼기 3에 더하기 2니까 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y축에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면 포개어질 수는 있어. 근데 문제에서 대칭이동이 아니라 평행이동해서만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얘들아 요 녀석이 이제 y는 루트 1x지 x의 개수가 1이니까 x의 개수가 1인 거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1인 건 기역과 리을밖에 없지. 그래서 10번 정답은 기역과 리을인데 대칭이동까지 이제 해도 괜찮다 나오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니은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고 10번이 자 1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꼭지점이 얘들아 a, 4인 건 너희가 알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래프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마이너스 5부터 얘들아 3까지 잘라주세요. 그럼 최소값은 얘들아 몇 넣었을 때야? 3 넣어야 최소값 5가 나오겠지. 그래서 3 넣어주게 되면 루트 a 빼기 3 더하기 4가
5니까 넘어가면 1이고 그럼 A가 얘들아 4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A가 4일 때 최대값 구해주세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5. X에다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루트 9니까 3 더하기 4 해서 최대값은 7 나오게 되겠네. 그렇게 좀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뒷장 가셔서 12번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 꼭지점이 3,-2고, 우리가 얘를 A로 묶어서 많이 쓰지. A로 묶어서 A분의 B 더하기 C. 꼭지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인데, 요게 얘들아 3,-2니까 C는 마이너스 2고, 요 녀석이 얘들아 3 돼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A.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B 대신에 얘들아 마이너스 3A 넣어주면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넣어주고 C 대신에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0,1 지나니까 X에 0 넣어주게 되면 X에 0 넣어주시게 되면 1 나옵니다. 맞냐? 2 넘어가면 3 나옵니다. 양변 제곱하면 A가 마이너스 3. A에다 마이너스 3 넣어주면 B는 9, C가 마이너스 2. 이것도 뭐 그래프 그릴 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게 Y는 X의 대칭이구나.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이거 괜찮니? G는 F의 얘들아 역함수이다. 그래서 원래는 너희가 얘들아 X랑 Y랑 자리 바꿔서 맞니? 계산은 좀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자 얘들아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지. 그래서 X-2분의 1, X-4니까 맞니 얘들아? C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C가 마이너스 4고 B는 1이고 얘들아 A도 얘들아 1인 거 정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참 이게 행복한 교과서긴 해 얘들아.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자, 그림과 같이 얘들아 Y는 X분의 1 그래프 위에 A라는 점에서 X, Y의 평행 이동을 평행하게 얘들아 그어서 B랑 C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제 50일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얘들아 시작 자체를 뭘로 놔줘야 돼? A점을 모르니까 A점을 자 봐봐 얘들아 A점을 모르잖아. 우리가 A점이 몇 콤마 몇인지. 그래서 A점을 모르니까 X좌표 A라고 놓으면 Y좌표가 A분의 1이 돼. 그러면 너희가 C점은 A점이랑 X좌표가 똑같을 것이고 B점은 얘들아 누구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은데 BC는 Y는 X분의 K 위에 있는 거니까 이게 A분의 K가 될 것이고 Y 자리에 A분의 1 넣어주게 되면 K분의 X가 A니까 KA가 지금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A, B의 길이는 KA에서 A를 빼니까 A로 묶었을 때 K-1 요게 AB 길이고 얘들아 AC 길이 보이지? AC 길이는 A분의 K에서 A분의 1 빼주시면 되니까 A분의 K-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한 게 50이 돼서 A가 약분이 돼서 K-1의 제곱은 100. 그럼 K-1이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서 1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9일 수도 있는데 K는 1보다 얘들아 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너희가 얘들아 Y는 X분의 1보다 Y는 X분의 K가 어떤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 K가 양수인 건 너희가 알 거고. 그래서 K가 1보다 크니까 K 값은 11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14번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는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1, 2, 4, 4분면을 모두 지나도록 A, P, Q의 값을 각각 정해봐라. 맞니? 그러면 일단 얘들아 꼭지점 P, Q가 일단 얘가 얘들아 4,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P, Q가 4,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P는 양수고 얘들아 Q는 음수가 될 텐데 내가 항상 이런 게 Y 절편 만약에 얘들아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맞니 얘들아 너무 완만하게 얘들아 증가해 버리게 되면 맞니 얘들아 이게 4, 4분면이랑 1, 4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요 점 Y절편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Y절편이니까 X에다가 너희가 이제 0 넣어주시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AP 더하기 Q가 0보다 커야지 되겠구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루트 마이너스 AP가 마이너스 Q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마이너스 Q는 Q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야. 맞니? 루트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니까 마이너스 AP가 Q의 제곱보다 얘들아 커야 되겠구나. P가 양수니까 얘들아 P가 양수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부등호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A는 P분의 Q 제곱에 마이너스 한 거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이거 괜찮아. 근데 A가 일단 음수인 건 알겠지. 음수여야 너희가 지금처럼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A가 음수여야 되는 건 당연한데 A가 음수긴 음수인데 뭐 사실상 뭐 APQ에 뭐라 그래 뭐 부호나 이런 것만 정하는 거니까 얘들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디테일하게 가면 이 정도도 알아야 돼. P가 양수고 Q 제곱도 양수니까 A가 그냥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얘보다 마이너스의 P분의 얘들아 Q 제곱보다도 작아야 된다.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다 얘들아 교과서 문제가 그지? 뭐 값을 얘들아 정한다. 뭐 값을 정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지금. 그래서 너희가 이 정도 관계식 정도만 정해지는 걸로 넘어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있니 얘들아 이거는 크게 볼 건 없고 마무리 문제를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마무리 문제는 너희가 이제 함수 쪽이랑 얘들아 유리 무리 쪽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3은 유리수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3 나오고 루트 3은 무리수니까 제곱되면 3 나와서 1번 정답은 4번 이렇게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이 얘들아 2랑 3 밖에 없는데 함수가 똑같다. 여기다 이 넣었을 때랑 여기다 이 넣었을 때가 똑같습니다. F에다 3 넣었을 때랑 G에다가 3 넣었을 때가 똑같습니다. A는 5입니다.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고 H에다가 얘들아 F를 합성했을 때 H에다가 F를 합성하면 G가 나옵니다. 자 이거 뭐 치환하는 것도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H3만 구하는 거니까 야 얘가 지금 3 되려면 X가 2잖아. X에다가 2 넣어줘야 H3 2 넣어주면 1 정답은 4번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은 그냥 계산 문제야 얘들아. F에다가 F를 합성을 하니까 F에다가 F 합성해주면 A제곱의 X에 AB에다가 B 더한 게 16X 더하기 5입니다. A제곱이 16이고 AB 더하기 B가 5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4만 되는 거지. A가 4면 5, B가 5니까 B는 1. 그래서 너희가 이제 fx는 4x 더하기 1 여기다 1 넣어주면 f1은 5가 돼서 정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랑 f 인버스 그래프가 5,1에서 만납니다. 신기한 거지 얘들아.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내가 함수 얘기할 때 보라 그런 강의까지 너희가 봤을 거라고 좀 믿고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f의 x 맞니 얘들아? F가 둘 다 5,1 지나니까 F5가 1입니다. F 인버스도 5,1 지납니다. 그럼 얘는 F1이 5다.
야, fx가 1,5도 지나고 5,1도 지나. 1,5랑 5,1 지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얘가 지금 f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a는 마이너스 1, b는 6 곱하면 1번. 뭐 이 문제 답을 맞추긴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f 인버스 1을 a라고 하면 fa가 1인 거잖아. 그 y가 1 되는 게 f3이 1이니까 얘들아. f의 3이 1이니까 a 값은 3. 3 곱하기 3은 9. 더해주면 8. 이렇게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면 뭐 여러 번 풀었던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돼야지 될 것 같아. g가 항등함수야. g가 항등함수. 그럼 벌써 g2는 2야 얘들아. g2는 2. g1은 얘들아 1일 것이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야 얘들아. h는 상수함수. 야, 근데 벌써 h3이 2잖아. 그럼 h1도 얘들아 2고 h의 2도 이제 2고 h의 3도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상수함수니까. 그럼 h1도 얘들아 2니까 f2는 몇입니다? 3입니다. f1이 얘들아 몇입니다? f의 1은 2입니다. 야, 그럼 f3은 나머지가 누구밖에 없어? 맞니 얘들아? 1밖에 없는 거 맞아.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F3은 1, G는 2, H1은 얘들아 2 곱해주면 4.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7번이 될 것이고. 자, 8번도 아까 좀 이야기했죠. 니네 이거 X분의 2분의 1이라고 해서 K값이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 얘들아. K값 2분의 1 되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이게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구나. 얘는 너희가 이제 2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2에다가 5 해주면 너희가 10이니까 더하기 1이 있어서 2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고 반드시 얘를 분모 분자 2로 나눠줘서 이렇게 고쳐야 이것도 k값이 2분의 1이구나. 니은도 겹쳐질 수가 있구나. 조심해야 돼. 디귿은 2x 더하기 6분의 2x 더하기 6에다가 2 해주면 12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이제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k가 2분의 1이 아니니까 평행이동으로 겹쳐질 순 없어. 근데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대칭이동이다 라고 했으면 겹쳐질 수는 있는 거지. 요 대칭이동까지 있으면 디귿도 답이 될 텐데 지금은 너희가 이제 대칭이동이다 라는 말이 없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까지만 된다는 거 좀 알아줄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조금 특별할 거야. 이게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걸 찾는 거구나. 자, 9번은 잘 봐보자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얘를 2x-5분의 얘들아 10.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게 얘들아 x좌표도 정수인데 y좌표도 지금 정수가 되어줘야지 되는 거니까 야, y가 정수가 나오려면 요 2x 빼기 5가 10의 약수 혹은 10의 약수의 부호가 바뀐 거.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게 정수 나오잖아. 이런 것도 얘들아 y값이 정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10의 약수는 1, 2, 5, 10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너희는 2x-5가 1일 때, 2일 때, 5일 때, 10일 때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10일 때 그래서 2x가 6일 때, 7일 때, 10일 때, 15일 때 4일 때, 3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x가 얘들아 어때? 여기서는 3인데 분수 나오니까 5일 때 2분의 10은 안 되지. x가 2일 때 2분의 3일 때 안 되고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안 되지. 요렇게 너희가 이제 4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9번은 어렵진 않지만 또 이제 이게 뭐지? 막 이럴 수도 있는 문제. 9번 그렇게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것도 내가 이거 y 절편 매너 지켜라. 내가 어마어마하게 얘들아 이야기를 좀 해서 이건 좀 잘 봐야 되네. y는 x분의 k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니네 점근선이 x는 1이 될 것이고 y는 2가 될 거잖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점근선은 이렇게 된 상황인데 3, 4분면을 얘들아 지나서는 안 된대. 3, 4분면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k가 양일 때 음일 때 둘 다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k가 음수면 무조건 이렇게 되지. 무조건 이렇게. 야 3, 4분면을 절대로 지날 수가 없어. k가 음수면 언제나 다 돼. k가 음수면 언제나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k가 음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 얘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 3, 4분면을 지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3,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어떻게 돼줘야 돼? 좀 이렇게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 맞아? 내가 항상 y절편 매너 지키라 그래서 y절편이 얘들아 0보다 커도 되고 y절편이 0이어도 괜찮아. y절편 0이어도. y절편이 음수가 돼야 3, 4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y절편이 0 이상입니다. k가 양수일 때는 맞니 얘들아? 지금 유리함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 거잖아. y절편은 x에다가 0 넣어준 건데 얘가 몇 이상이 나와야 돼? 0 이상이 나와야 돼서 k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전에 k가 음수면 언제나 괜찮은데 k가 양수일 때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10번은 굉장히 얘들아 중요해. 얘들아 10번은 이 절편 매너 지켜라 라는 건 너무나 여러 번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이야기했던 것도 같고, 요게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뭐 지금 한 설명이 전부긴 하지만 조금 더 얘들아 너희가 설명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572번 얘들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572번까지 같이 좀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10번 이렇게 좀 한번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너희가 y는 루트의 이제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얘들아 2만큼 평행이동하면 2,4를 지난다. 야, 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래서 2,4를 지납니다. a가 4입니다. 너무 쉽고. 자 얘들아 f 인버스 4야. f의 인버스 4를 a라고 놓으면 f에다가 a 넣어준 게 4 나오는 거니까 3a가 12가 돼서 a가 4지. a가 4지 얘들아 4. 그럼 g4 루트 16이니까 4. 12번도 허무하게 좀 넘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2,b를 꼭지점으로 해서 2,b가 꼭지점인데 x 앞에가 음수니까 2, 4분면처럼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얘를 a부터 0까지 잘라주세요. 최소값은 0 넣어야 최소잖아 얘들아. 0 넣어야 최소지. 여기다 0 넣어주게 되면은 루트 4니까 2 더하기 b가 최소인데 b가 마이너스 5입니다. 맞니 얘들아? b가 마이너스 5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최대값은 a 넣어야 최대지. 그래서 a를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넘어가면 4입니다. 16입니다. 12입니다. a는 마이너스 6. 뭐 이것도 쉬워.
13번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냐 얘들아? 뭐 여기까지 풀어버리자. 자, 그 다음에 14번. 야, 이것도 우리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좀 풀었었는데, 얘들아 fx가 그릴 때 fx가 대칭축이 1인 게 중요한 거야. 근데 a 이상을 잘라야지 돼. 어딘가에 얘들아 이게 x는 a가 있어서 a 이상을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잘라버리게 되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일단 너희는 얘들아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맞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증가만 하게 되는구나. 요 정도는 알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게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정의역이 a 이상이면,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치역과 공역이 똑같지. 공역도 치역도 a 이상이 나와줘야지 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요 점이 a,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이니까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 얘들아 치역이 몇 이상이야? 치역이 이거 이상인데 치역이 얘들아 a 이상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은 0 나와서 a가 얘들아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a 빼기 6에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가 6이랑 마3 나오는데 1보단 오른쪽에 있으니까 a 값은 6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많이 강조해도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지. 엄청나게 강조했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함수 2강에서 얘들아 했던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배우기도 했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하나 정도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너희가 이제 f의 역함수가 g일 때 f가 역함수랑 한 점에서만 만난다. 자, 우리가 편하게 풀 때는 야, 나랑 나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만 있어. 근데 감소할 경우에는, 함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야. 니네가 강의 봤을 거 아니야. 야, 양심이 있으면 강의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어떨 때? 감소함수일 경우엔 나랑 나의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들아 푸는 친구들은 근데 이거 증가함수지. 그래프 꼬라지가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지금은 fx가 증가함수니까 f는 f의 역함수랑 맞니 얘들아 만나는 교점이 항상 y는 x 맞니 그 위에만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너희가 알아주고 푼다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좀 풀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P점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루트 6x-9랑 y는 x 사이에 교점 구해주면 되겠지. 물론 얘들아 x가 정의역이 얘들아 뭐야 정의역이 너희들 다시 강조할게. f는 정의역이 얘들아 2분의 3 이상이고 치역은 0 이상이니까 역함수는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이 2분의 3 이상이니까 항상 교점은 정의역 안에서만 구하는 거야. 2분의 3 이상이고 0 이상이고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3 이상에서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0 나와서 x 빼기 3의 제곱이 0이니까 x좌표가 3인데 3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지. 그래서 얘들아 x는 3. P점의 좌표니까 얘들아 답은 3,3이라고 해 주셔야 되겠네. 좀 꼼꼼하게 너희가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만나게끔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다. 자, 이거는 너희가 그나마 이제 좀 풀만한, 여기 아무튼 두산 거는 교과서 문제가 많이 좀 허무하기는 해. 얘네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라든지 유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 문제는 거의 뭐 나오지도 않았어. 그치? 얘들아 교과서 수준으로만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도 당연히 너희가 좀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자, 4,4라는 점과 9,4 얘들아, 9,4.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4,9 정사각형이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 정사각형이랑 누가 만나는 거야? 루트 AX가 만나야 되니까 A가 음수면 안 돼.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니네 A 값이 되게 작으면 이렇게 A가 점점 커지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무리함수가 점점점 가팔라지게 되는데 너무 가팔라지면 안 만나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물어본 거는 야 A가 너무 작아서 양수가 이렇게 돼도 안 되고 A가 최소한 좀 커져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초록색처럼 그려질 때가 최초로 정사각형과 만날 것인데 A가 또 얘들아 너무 커져도 안 돼. A가 커지더라도 얘들아 언제까지? 4,9를 지날 때까지만 커져야 됩니다. 즉 9,4 지날 때부터 4,9 지날 때까지 만납니다. 9,4 지날 때부터 그럼 9가 루트 씌워주면 3이니까 A가 9분의 16일 때부터 4,9 4 넣었을 때 얘들아 9 그럼 거기 뭐시냐 2니까 A가 4분의 얘들아 81이 되겠지 제곱하면 그래서 9분의 16에서 A가 4분의 81 사이에 있을 때 만납니다. 그 정도 너희가 좀 봐주시면 돼서 그래서 좀 허무하지만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한번 쭉 한번 좀 풀어봤어요.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